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웹포터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예, 오늘은 소니의 슈퍼 울트라 초광각 줌렌즈인 1224 f2.8G 마스터 렌즈를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f I could only fly, I would fly so high, I would kiss the sky, it'd be so, so right. 네, 여러분들은 관광 렌즈 하면 풍경 사진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풍경 사진에서 관광 렌즈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광 렌즈들을 우리가 풍경 사진가들이 즐겨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넓은 풍경을 만났을 때 광활한 지역을 담아 보려고 관광 렌즈를 즐겨 쓰는데요. 예,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여기 있는 소니 1224 관광 렌즈를 한 2개월 좀 넘게 이 렌즈를 길거리 스냅도 하고 풍경 사진도 찍고 석양이랄지 야경이랄지 이렇게 많은 촬영을 하면서 느꼈었던 점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나중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 소니 1224로 찍은 결과물을 가지고 그 화질을 한번 엿보고 개방 조리개일 때의 화질과 가장 좋은 화질을 뽑아주는 조리개 영역과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색 재현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두루두루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렌즈를 제가 쓰면서 느꼈었던 첫 번째 인상은 기존에 우리가 보통 관광 렌즈 하면 16mm에서 17mm 정도 수준의 그런 관광 렌즈가 이제 일반적이었는데요. 점점 풍경 사진가들의 그런 니즈가 반영돼서 이제는 14mm 영역까지 어느 정도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죠. 그런데 소니에서는 그 14mm를 뛰어넘는 122도의 12mm 영역까지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아주 초광각의 12mm부터 24mm의 영역을 담을 수 있는 광각 렌즈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을 지향하는 그런 렌즈를 내놨습니다. 사진의 품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풍경사진가들한테는 결과물이 샤프하게 나와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이 렌즈의 특징은 점점 그 고화소 시대에 넘어가고 있는 지금 카메라 시장에서 예전에 2천만 화소, 3천만 화소 정도 때의 카메라에서 요구했던 관광 렌즈의 해상도를 뛰어넘어서 요즘은 5천만 화소, 6천만 화소대의 아주 큰 고해상도의 카메라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고해상도의 카메라 개발에 맞춰서 고화질의 렌즈의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니에서는 1224 렌즈로 아주 화각을 굉장히 넓은 화각을 쓰면서도 고해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2개월 정도 넘게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첫 번째가 굉장히 해상력이 좋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화각이 이렇게 122도 정도인 12mm 정도까지 화각이 넓어지게 되면 렌즈 중심부로부터 들어오는 렌즈 중앙부는 화질이 좀 보장이 됩니다만은 주변으로 나가서 내가 구성하는 화각의 주변부의 화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재 이 124 f2.8G 마스터 렌즈는 총 14군 17매의 렌즈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앞쪽에 있는 렌즈부터 해서 총 3개의 엑스에이 렌즈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ED 렌즈와 슈퍼 ED 렌즈 이렇게 총 8장의 렌즈가 되어 있다 보니까 플레어도 억제할 수 있고 색수차도 억제하는 그런 아주 고급 품질의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엑스에이 렌즈 하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구면 렌즈를 아주 극도로 연삭을 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렌즈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넓은 광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렌즈가 이제 구면이 되는데요. 이 구면의 렌즈 주변부 쪽을 절삭을 잘 해서 비구면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비구면으로 만들어져서 렌즈 중심부의 그런 굴절률과 렌즈 주변부의 굴절률을 다르게 해줌으로 인해서 색수차도 적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화질을 높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엑스에이 렌즈인데요. 그 엑스에이 렌즈가 아주 성능이 좋고 그래서 결국은 색수차도 줄이고
렌즈 중앙부로부터 렌즈 주변부까지 아주 샤프한 화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점점 고화소화되어가는 그 카메라 시장에서 고화소의 카메라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5천만 화소, 6천만 화소급의 그 해상도를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고화질의 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XA 렌즈라든지 슈퍼 ED 렌즈를 써서 화질을 보장해주는 그런 렌즈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뭐 13mm만 해도 굉장히 넓어서 화각이 넓고 왜곡도 심하고 해서 굉장히 촬영하기가 어려웠는데요. 12mm는 사실상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그 화각의 광대함 때문에 놀라고는 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슈퍼 광각의 그런 화면의 왜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각의 왜곡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들을 많이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풍경 사진이라면 풍경 사진대로 굉장히 멋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찍었던 결과물들의 사진을 보면서 해상력뿐만 아니라 또 이 광각 렌즈의 특성을 잘 살린 그런 구성 구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아주 탁월한 그런 사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이 렌즈로 사용하면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사진의 디테일을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소니 f1.224, f2.8 G마스터 렌즈로 여러 가지 장르의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그 사진의 결과물들을 오늘 컴퓨터에 넣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화질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렌즈의 해상력, 플레어 억제력, 그 다음에 개방조리개에서의 화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케가 얼만큼 이쁘게 담기는지, 그 다음에 12mm의 초광역이 원근감을 얼만큼 표현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같이 컴퓨터를 보시면서 한번 화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렌즈의 해상도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 제가 제주도 삼방산 앞에서 파란 이끼가 낀 장면에서 한번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해상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렌즈의 중심부의 해상도는 어느 렌즈나 다 좋습니다. 렌즈가 렌즈의 광축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직진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빛의 투과율이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렌즈의 중앙부에 있는, 즉 가운데 이쪽 부분에 있는 화질은 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렌즈 주변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 확대를 해보면 렌즈 중앙부에 보게 되면 어느 하나 놓칠 것 없이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는 것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주변부로 가보면 렌즈의 끝부분은 렌즈의 주변부는, 즉 사진의 주변부는 아무래도 굴절률이 더 높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소니 f1.224 G마스터 렌즈는 지금 XA 렌즈를 3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대물에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그 다음에 맨 뒤에 한 장, 그렇게 비구면 렌즈를 써서요. 렌즈 주변에 그런 굴절이 좀 심하게 되는 부분들을 비구면형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구면이 아니라 끝에 부분은 구면이 아니게끔, 그래서 비구면으로 설계를 해서 이런 색수차도 줄이고 컨트라스트와 샤프니스를 잃지 않는 아주 좋은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니 알파7 R3도 촬영을 했고 4200만 화소의 고화소수의 카메라와 이런 고화질의 렌즈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샤프하고 디테일한, 아주 풍경 사진에서는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굉장히 짱짱한 사진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렌즈 주변부로 가시게 되면 이쪽 끝단에 가시더라도 굉장히 샤프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끝쪽으로 가도 아주 해상도가 좋고요.
예, 왼쪽 끝에도 굉장히 샤프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화질의 카메라와 고성능의 관광렌즈가 만나게 되면 베스트 퀄리티의 그런 풍경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야경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경 사진인데요. ISO 100에 조리개 11에 25초짜리 이렇게 야경을 찍을 때 인공 조명 때문에 생겨나는 빛갈림이 있는데요. 이 빛갈림이 보통 이렇게 광원이 세기 때문에 인공 광원이 세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플레어가 생기는데요. 지금 현재 이 렌즈에는 AR2 코팅이 되어 있어서 렌즈와 렌즈 사이에 반사되는 것을 많이 억제를 해서 지금 이렇게 큰 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레어를 억제를 잘 해주고 있네요. 네. 아주 샤프하고 깨끗한 사진의 품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광원이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의 플레어가 생겼네요. 예, 보통 이렇게 굉장히 큰 광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굉장히 가까이에 이런 광원이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플레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제가 봤던 어떤 렌즈들보다 플레어 억제력은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플레어가 전혀 없죠. 그래서 플레어도 각도가 살짝만 틀려지면 플레어를 억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촬영을 했을 때 플레어가 생긴다 그러면 조금씩 방향을 바꿔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경 촬영을 하실 때 내 사진에는 항상 플레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UV 필터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UV 필터를 껴서 촬영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가 필터가 없어야만이 렌즈의 화질이 극대화된 사진의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저렴한 UV 필터를 쓰시는 분들은 그 UV 필터 때문에 플레어가 생기게 돼서 야경 사진이 좀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UV 필터를 빼고 촬영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조리개 11에 6초짜리인데, 뭐 렌즈 중앙부는 뭐 여지없이 좋고요. 렌즈 주변부도 굉장히 샤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지금 f2.8로 최대 개방을 해서 찍은 길거리 스냅인데요. 이쪽 렌즈 끝에 보시게 되면 렌즈 중앙부랑 별 차이 없이 굉장히 샤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조리개 2.8에 이 정도 렌즈 주변부가 좋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부산의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이렇게 야경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샤프하게 사진이 잘 담겼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노출 브라켓팅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 장짜리 샷으로 해서 현상을 한 건데요. 지금 보통 이렇게 광원들이 센 광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플레어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좀 밤하늘에 플레어가 잡히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샤프하면서도 플레어가 전혀 없는, 그래서 고화소의 4200만 화소의 알파7 R3와 고해상도의 소니 FE1224 G 마스터 렌즈가 만나서 제가 봤을 땐 최고급 품질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러파일로 촬영을 했고요. 러파일로 촬영해서 이런 안부에 재현을 했는데 역시 알파7 3의 러파일이 안부 재현력이 좋으니까 그다지 노이즈가 많이 생기지 않고 안부가 재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석양 무렵에 제가 누리마루 앞에서 그날 파도가 좀 많이 쳤는데요. 파도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생겨나는 폭포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바위의 디테일이며 아주 샤프하게,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3분의 1초로 맞춰서 이렇게 물의 흐름을 담아봤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지금 렌즈의 끝에 와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렌즈 주변의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조리개의 수치에 따라서 어떤 조리개 수치일 때 가장 해상력이 좋은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리개 2.8, 조리개 4, 5.6, 8, 11 이 정도 수준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바와 같이 조리개 2.8 상태인데요. 굉장히 샤프함을 보여줍니다. 렌즈 주변부의 화질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이 f2.8로 촬영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리개 4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렌즈 주변부는 렌즈 2.8이나 4나 얼마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해상력이 거의 비슷한 걸 보이는데요. 렌즈 주변부로 가서 한번 보게 되면 이쪽에 여기 보이시면 감천 초등학교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요. 조리개 2.8의 주변부의 화질과 조리개 4의 주변부의 화질이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 렌즈 주변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리개 극주변부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리개 4가 2.8보다 살짝 좋기는 합니다만은 2.8도 그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5.6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5.6과 4와 큰 차이가 없고요. 8, 11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렌즈의 가운데 부분은 여전히 비슷할 거고요. 조리개가 4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2.8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2.8의 해상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만은 베스트 퀄리티의 사진을 낸다 그러면 조리개 4부터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에서 5.6, 8, 11까지 화질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전통적으로 옛날 렌즈들은 조리개 5.6에서 8, 11 정도가 좋았다면 이 렌즈로서는 조리개 4부터는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mm의 슈퍼 광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리개가 열리면 열릴수록 화질이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리개 2.8까지 렌즈 중앙부는 거의 화질이 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에서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정도만 화질이 떨어질 뿐,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샤프한 화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빛갈림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야경 촬영을 할 때는 역시 빛갈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조리개 2.8일 때 화질이고요. 그 다음이 조리개 4, 그 다음이 조리개 5.6, 조금 좀 더 샤프해지죠. 그 다음에 조리개 8, 조리개 8부터 이제 샤프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조리개 11이 빛갈림으로서는 가장 샤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4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조리개 11에서 14 정도가 이 렌즈에서 빛갈림은 가장 이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또 제가 울산의 공업단지에 가서 이 렌즈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현재 조리개 2.8부터 22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개 2.8 상태이고요. 렌즈의 중앙부는 보시다시피 아주 해상도가 좋고요. 렌즈 주변부로 가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리개가 2.8이기 때문에 빛갈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조리개 4일 때 볼게요. 조리개 4일 때에도 빛갈림이 아주 이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리개 5.6 이제 빛갈림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8. 조리개 8부터 이제 빛깔림이 이뻐지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제일 이쁜 거는 여기에서 이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조리개 11이 빛깔림은 가장 이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렌즈 주변부까지 굉장히 샤프하면서 노이즈 억제력도 굉장히 좋고요. 네. 조리개 16은 빛깔림이 이쁘긴 이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조리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빛깔림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조금 빛의 간섭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조리개 22는 역시 소프트하게 찍히네요. 네, 조리개가 22가 되면 회절 현상이 생겨서 디프렉션이라고 그러죠. 화질이 오히려 소프트해집니다. 그래서 조리개 22는 놓고 찍으면 안 되는 걸로. 네. 네,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보케 모양인데요. 보케 찍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케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렌즈의 중앙 가운데 쪽일수록 이제 보케 모양이 동그랗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디스토션이 걸려서 찌그러지는데요. 가운데 쪽에 보케를 모양을 보게 되면 아주 동그랗게 이쁘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 렌즈를 찍으면서 이렇게 보케를 볼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참고해서 이 정도 보케가 나온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근감의 표현인데요. 역시 12mm의 원근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피아노가 앞에 있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양에서 이 모든 선들이 모여지는 지점에 이렇게 원근감이 극대화가 되는 그런 재밌는 장면을 찍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안 렌즈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6mm, 17mm 정도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원근감에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14mm도 화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었었는데 지금 12mm로 찍어 보니까 굉장히 그 화각이 넓어서 이렇게 재미나게 원근감을 극대화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이제 원근감을 극대화해서 찍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신발이 굉장히 커졌죠. 삼천공원에 가게 되면 이 동상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발이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 렌즈로 촬영을 해서 더 극대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12mm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기존의 14mm만 해도 굉장히 광각이어서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곧 시작될 은하수 시즌에 보게 되면 은하수를 하늘에 있는 은하수 촬영도 하게 되고 또 별개적 촬영을 하게 될 때 2mm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화각이 훨씬 더 넓어져서 조금 더 좋은 구성의 은하수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2mm의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점점 고화소의 카메라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고화소의 카메라가 요구하는 그런 화질을 보장해주는 관광 렌즈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 렌즈는 5천만 화소, 6천만 화소급의 고화소의 카메라에 대응하는 그런 고급 광각 줌 렌즈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광 렌즈를 사용하실 때 아주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렌즈임에 분명한 것 같고요. 더욱이 특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리개 2.8 최대 개방을 했을 때 렌즈 주변부의 화질이 좋다라는 점. 앞으로 조만간 이제 은하수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은하수를 찍게 되면 빛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찍기 때문에 개방 조리기를 했을 때의 화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방 조리기를 했을 때에도 렌즈 주변부까지 샤프한 그런 관광 렌즈라면 이제 앞으로 은하수 시즌에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소니 1224 f2.8 G 마스터 렌즈를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점점 고화소의 카메라에 대응하는 해상력이 우수한
그런 관광 렌즈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스티브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